지난번에 교재가 없기 때문에 그냥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다시 한번 되풀이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장명의 원칙, 이름을 짓는 데 원칙. 이름은 바른 문자로 쓰기 쉽고 부르기 편리하고 발음이 듣기 좋고 정확해야 한다. 아무리 구성이 좋다고 할지라도 혐오감을 주는 이름은 좋은 이름이나 할 수 없다. 두 번째, 음양 배합이 잘 되어야 한다. 음양의 조화를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전음이나 전양의 경우는 대단히 나쁘다. 다시 말해서 순음이나 순양이면 대용하고 음양이 배합되어야 좋다. 순음이나 순양은 생산이 없다 할 것이다. 세상 이치는 모두 음양의 배합 조화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망고불변의 원칙이기 때문이다. 음과 양의 배합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기lum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남자와 남자끼리 아무리 뜨겁게 사랑해도 이세가 안 생깁니다. 여자와 여자끼리 아무리 뜨겁게 사랑해도 이세는 안 생깁니다. 세상 이치는 전부 음양 배합에서 오는 거예요. 전기가 내도 마이너스 플러스가 결합이 돼야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이론에서 음양이 배합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수리가 잘 구성되어야 합니다. 장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수리의 구성이다. 아무리 뜻이 좋고 이름이 좋아도 수리가 맞지 않으면 불합격이다. 수리 요행이 잘 구성되어야 된다. 이 얘기는 수리는 우리 사주팔자가 삼원오행 수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리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리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홀수는 양이고 짝수는 음입니다. 그래서 성이 예를 들어서 7양이라면은 가운데 자는 짝수를 넣어서 8을 넣고 끝에 자는 예를 들어서 다시 또 양을 넣어서 9를 넣는다. 이런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수리가 잘 맞아야 된다는 얘기는 그래서 음양이 배합이 잘 돼야 된다 하는 얘기도 양음 양이 되든가 아니면은 양양 음이 되든가 음음 양이 되든가 해서 세자가 서로 이렇게 잘 맞으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행이 잘 조화되어 상생하는 길하다. 자운오행, 수리오행, 음영오행을 모두 맞추면 금상첨화이냐 이나 수리오행과 음영오행을 기본으로 적용하고 자원오행을 부로 적용한다. 수리오행을 중히 여기는 이유는 사주 구성의 오행이 삼원오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오행이 전극하면 운명이 순타지 못한다. 전극이라는 건 서로 극하는 거, 싸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탄하지 못하다. 선천 즉 사주 구성의 오행과 용희수를 참고하여 후천운인 성명의 오행을 조화롭게 배합해야 한다. 이 얘기가 사주에 아까 뽑았던 사주가 금수희신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참고해야 된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 하면은 일단 이건 책에도 안 나와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성씨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잖아요. 성은 요즘 바꾸기도 하더라고요.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씨가 사주의 기신이냐 시신이냐를 먼저 구분을 하는 거예요. 사주에. 그 다음에 성씨가 시신이라면은 이 시신은
무슨 뜻이냐면 내한테 도움이 되는 거라면은 이런 뜻이에요. 라면은 살려준다. 성씨가 귀신이라면 이 귀신은 내한테 해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이라면은 제화한다. 기운을 빼준다 얘기예요. 살려준다는 것은 어때요? 기운을 보태주는 거고, 그 다음에 제화한다는 것은 기운을 빼주는 거예요. 빼주는 방법은 그걸에서 빼주는 방법이 있고 설을 해서 빼주는 방법이 있어요.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씨가 7렙이다. 그러면 이게 금이죠. 예, 이 수료오행으로 금입니다. 이 금이 사주에 아까 그 양반이 성씨가 이 씨라면은 이거는 시신이죠. 그러면 가운데 뭘 넣어줘야 돼요? 토, 파 이렇게 넣어주면 화생토, 토생금 살려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분이 이 씨가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저기 11획짜리 뭐 출시라면은 이거 목이죠. 목이면 이 양반 사주에서 성씨가 기실이 되는 거죠. 아까 뽑았던 사주에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기운을 빼줘야 된다. 그러면 가운데 화, 토 이렇게 빼준다. 빼주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여기 11회 여기에는 뭐 13이나 14회. 근데 13회는 못 넣죠. 뭐 나중에 알겠지만 14회. 이 토는 어떻게 돼요? 15 못 쓰고 16도 못 쓰고 이 토를 넣을 수가 없게 되죠. 그때는 화를 2개 넣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기운을 빼준다는 얘기예요. 토를 왜 해서 못 넣는가 하면 토는 5와 6인데 여기가 5가 들어가게 되면 19가 돼서 못 쓰죠. 다음에 6이 들어가게 되면 20이 돼서 못 쓰는 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화를 2개를 넣어준다. 그렇게 되면은 목의 기운을 다 세게 싹 빼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춘다 이런 뜻이에요. 사주의 오행에 따라서 한다. 그래서 상생이면 좋고 상극은 불리하다 이런 얘기죠. 그 주변에 혹시 뭐 박씨는 아니겠지만 네. 그 아까 하가 또 많은데다가 또 하를 저렇게 이름이 또 저렇게 많이 해주면 너무 하가 많은 거 아닌가? 이름이 아까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얘기에 수료오행을 맞추는 거니까 네. 수료오행을 맞추니까 목이 화를 도와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또 이런 방법도 있어요. 여기다 가운데 수를 넣고 금을 넣으면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로다가 또 문제가 되죠. 그러면 또 이런 방법도 여기다 토를 넣고 토를 넣고 여기다가 금을 넣어가지고 금금목해서 목을 그걸해 주는 방법.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토를 끝에다 토를 넣고 가운데다 금을 넣어가지고 토생금, 금금목해서. 근데 가능하면은 순세를 따는 게 좋고 역세는 혼란이 오잖아요. 그거를 한다는 건 싸움이잖아요. 싸워서 이겨도 때리는 것도 주먹이 아파. 그래서 기운을 빼는 게 좋은데 방법은 이제 그렇게 재화시키는 방법은 기운을 빼주는 방법, 그걸에서 재화시키는 방법 2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한다. 이 정극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이제 거꾸로 이렇게 극하는 걸 그게 정극이라는 거. 어쨌든 간에 하여튼 기운 빼는 건 때려서 빼는 것도 있고 꼬셔서 빼는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꼬셔서 빼는 게 혼란이 적다는 거죠. 때려서 빼는 것보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주요 대상 길게 몇 개 해제의 기준을 선택해야 한다. 이 얘기인데, 요거는 우선 이제
우리가 이름을 지을 적에 처음에 수리오행, 자원오행, 음영오행 세 가지를 가지고 맞추고 그 다음에 수리오행 영동법의 길격을 따르면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주역배상으로 바꿔야 돼요. 주역배상으로 바꿔서 그 길게가 나오고 그 주역에서는 길게가 나오는데 또 거기에서 뭐가 있는가 하면 세와 명의 노기를 맞춰야 돼요. 세와 명의 노기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짓는데 그래서 장명의 원칙은 대략 있다. 다음에 성명자의 부명자를 배제하고 국가에서 지정한 임명자 중에서 골라 써야 한다. 저기 오늘 그 가져가신 정명대전에 보게 되면은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파란 표지요. 되면은 부용자 이름에 써서는 안 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수록된 것이 지금 2,200자가 되는데 이것이 대법원에서 선정한 우리나라 이름자를 쓸 수 있게 선정된 글자가 수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2,200자예요? 예. 1,800자에서 1842자 늘어났어요. 예. 그래 늘어난 건 뒤에 그 부록으로 더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글자를 고르는 거, 획수를 고르는 거, 오행을 고르는 거는 요 장명대전으로 찾으시면 돼요. 일일이 제일 조심해야 될 거. 자의적으로 획수를 계산하지 마세요. 그거는 우리가 반드시 납니다. 예, 암액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물강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인데 암액을 포함시키면 7이랍니다. 이 수가 사획수라는 수로 해석하는 거예요. 삼수병을. 예, 그래서 이런 것이 엄청 많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써서 이렇게 적어보고 계산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분명히 찾아가지고 보게 되면 내가 쓰기에는 6획인데 이거 7획으로 돼 있어요. 선명하게는 저기 명절 암획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마음대로 선정하지 자기가 자의적으로 숫자 쓰지 마시라는 얘기. 거기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형. 근데 이 자형은 제가 설명은 드리지만은 저도 사실은 적용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양형체인데 양형체는 한자 글자 하나가 이루어졌던가 아래 위로 이루어졌던가 이것을 우리가 양형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문은 어때요? 두 자리의 숫자가 합쳐가지고 한 글자가 된 거예요. 예를 들어 큰 대자도 이게 두 자가 합한 거예요. 한일자, 사람일자. 그러면 이건 양형체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음형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옆으로 좌우로 두 자가 합쳐진 걸 우리가 음형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수풀림자, 나무목자 두 개가 합쳐진 거죠. 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런 게 많죠. 자, 이런 자, 물수자, 이것도 물수하고 불굴주하고 두 개가 합쳐진 거죠. 자, 이걸 우리는 전부 음형체라고 해요. 좌우로, 그러니까 아래 위로 합해졌던가, 그러면 양형체는 이 오양이자 같은 거, 아래 위로 합해진 자죠. 이거 양형체예요. 한자 구체로 됐던 양형체다. 음형체는 이렇게 좌우로 합해진 걸 음형체라고 해요. 다음에 중성체가 있어요. 중성체는 세자가 합해졌는데 어떻게 합해졌는가 하면은 위에 자 이렇게 숫자가 합해진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중성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음양 중성을 맞추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면은 성이 예를 들어 양형체라면은 중간에 글자를 음형체나 중성체를 넣고 이렇게 해서 맞춤 음양에 배합을 시키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론만 있다. 자, 자획의 음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홀수는 양이고 짝수는 음이다. 이 획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음이다. 맹력과 암획. 명력은 보이는 그대로 획수를 얘기하고 암획은 이제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글자가 엄청 표시가 다 많이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 저기 암획이죠. 한 장 빼먹었으니까 또 이런 거 있어요. 자, 이것도 쓰게 되면 4하고 5, 6, 7, 8, 9회인데 10백으로 나와요. 왜? 구수록자로 가야 돼. 임금왕은 임금을 글자의 변으로 못 쓴다고 해가지고 구수록자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암획이고, 명획은 글자 보이는 그대로를 명목이라고 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이건 명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복잡스러우니까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거기 장명대전에 있는 획수만 쓰게 되면 명령 암획이 제대로 다 구분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 이름자에서 꼭 피해야 할 자. 첫째, 좀비족의 한결자. 특히 반드시 피해야 됩니다. 그저께 누가 애기 이름을 지으라고 왔는데 저는 이제 하려고 의논해가지고 할머니가 지으러 왔어요. 그래서 며느리 기분 좋게, 어머니가 배 아픈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며느리한테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름이 있는가 없는가 물어보고 오세요. 그럼 며느리가 엄청 좋아할 거예요. 그러다 왔는데 며느리 이름이 김현이야. 근데 저들이 지으러 왔으니까 생각해온 이름이 김율리야. 그래. 그러면 뭔가 있잖아요. 유리 깨질 거잖아요. 음향도 안 좋지만은. 그래가지고 안 된다 그랬어요. 왜요? 엄마하고 똑같은 글자다. 그래서 부모하고 똑같은 글자, 할아버지하고 똑같은 글자는 피해야 돼요. 그래서 이름 제로 달라고 오면은 최소한도 사촌 이름까지, 할아버지 삼촌 이름까지 적어달라고 해요. 그 같은字가 되면 할아버지 삼촌하고 학년차가 되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비족의 학년자는 반드시 피해야 된다. 그러면 사주상에 기신에 해당되는 간지와 통일 발음의 글자. 아까 여기 뭔가 금이죠. 기신이 화죠. 그러면은 이 불화자를 안 쓰더라도 화라는 글자는 피하라 이런 기신의 글자는 사주에 피하라 이런 의미예요. 지금 한글로 얘기하는 한문으로 네, 발음으로. 네. 근데 12지지글자를 가지고서는 청각글자 이름에 쓰는 경우는 들어있어도 지지글자 이름에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나 발음이 같은. 그 다음에 용신을 충하는 게 기신이잖아요. 그와 같은 글자. 예를 들어 아까 수가 용신이면 토가 기신이잖아요. 그러면 토자는 넣지 말라 얘기해요. 근데 기신 같은 글자도 안 된다. 그 다음에 흉상에 해당하는 각도 수도 해라.
뭐 겁살, 제살, 육개살 뭐 이런 거 있죠. 백hod살 이런 거 피해라. 얘기. 절사 병궁에 해당되는 글자도 피해라. 음위. 다음에 춘생이 해자. 봄에 태어난 사람은 해와 자자 들어가는 거 피하고, 여름에는 묘와 미자 들어가는 거 피하고, 가을에는 인과 오자 들어가는 걸, 숫자 들어가는 걸 피하고, 겨울에는 축과 진자 들어가는 걸 피하라. 어감이 좋지 않은 글자, 즉 남성은 남성의 이름, 여성은 여성의 이름을 취하되 부득한 경우는 중성의 이름을 대라. 그런데 요즘은 아들 낳은 거는 커니까 여자 이름처럼 지으려고 하고, 딸 낳은 거는 또 더 여자같이 이쁘게 지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조금 남자는 그래도 조금 강해야지 이름이. 그래야 좋잖아요. 근데 요즘 안 그래. 남녀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름을 지으면서 최고 애로사항이 그거예요. 젊은 사람들한테 맞추려고 엄청 애를 써도 잘 안 맞아져요. 왜? 이름 지으러 오는 거는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안 맞아. 그래서 그걸 제가 궁리해낸 게 바로 그거예요.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물어보십시오. 엄마가 배 아파 낳은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 자식은 지들이 생각하고 좋은 이름이 있으면, 생각한 거 있으면은 물어가지고 오세요. 그런데 아이고 우리 아들은 효자라서 내 말 그냥 들어요. 그래 또 말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니에요. 어떤 경우 이런 것도 있어요. 기껏 지어주고서는 이제 돈은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은 주들 좋은 데 갖다 출생신고한 경우도 있어요. 그게 진짜로 효자예요. 아버지 어머니 뜻을 거역 못하니까 들어주는 척하고 출생신분 다르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 네, 이런 것을 이제 피해야 된다. 자, 오행 성명학에서 적용된 오행 이론은 성명자의 획수에 대한 오행, 즉 삼원 오행과 소리에 대한 오행, 즉 음령 오행 또는 파동 오행이라고도 한다. 글자의 뜻에 대한 오행, 즉 자원 오행이라고도 한다.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서 학자에 따라 적용하는 이론이 다르나 이 세 가지 오행에 대해서 살펴보자. 삼원 오행, 성명자의 획수에 따라 오행으로 분류하여 오행의 배합으로 생극재화를 살피는 방법이다. 획수가 10을 넘을 경우에는 10을 제외하고 남는 수로 오행을 정한다. 예를 들어 획수가 17이라면 10을 버리고 나머지 7을 취한다. 따라서 1에서 10까지는 오행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바, 만약 획수가 1이나 2라면 목, 3과 4라면 화, 5와 6이라면 토, 7과 8이라면 금, 9와 10이라면 수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성명학에서 적용하는 숫자의 오행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수리상의 오행 소속과 다르기 때문에 혼동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다. 이를 밑에 도표로 참고하면 된다. 성명학의 획수로는 1, 2를 목으로 보고 3, 4를 화로 보고 5, 6을 토로 보고 7, 8을 금으로 보고 9, 10을 수로 보는데 오행 본래의 숫자로 구분할 적에는 이것을 우리가 구천수라고도 합니다. 3과 8을 목이라고 하고 2와 7을 화라고 하고 5와 10을 토라고 하고 4와 9를 금이라 하고 1과 6을 수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가 성명학에서는 이외 삼원 오행을 적용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음령 오행,
발음 오행이라고도 하면 소리 오행이라고 하여 파동 오행이라고도 한다. 목은 아음, 가, 카, 어금니 소리가 나는 것을 목이라 한다. 다음에 화는 설름, 나다라타, 혓바닥 소리를 화라고 한다. 토는 후음, 아하, 목구멍 소리다. 금은 치음, 사자차, 이빨에서 나는 소리다. 수는 입술에서 나는 소리, 마바타, 입술 소리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파동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음령 오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으면은 목은 기역, 키읔, 목은 하는 니은, 디귿, 티읕, 리을, 리을, 티귿합니다. 티귿. 토는 이응, 히읗. 금은 시읒, 치읒, 지긋. 수는 미음, 피읍, 비읍. 요거든요. 그러면 아까 같은 경우에서는 음영옹회로 막 쓰려고 그러면은 이시라 그러면 이시는 음영옹회로서는 화다. 그러면은 화가 기신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성이 화니까 토로 해야 되겠죠. 토는 뭐예요? 이응, 히읗 집어넣고 그러면은 화, 토, 금. 그렇죠. 금 하면 금은 여기서 시읒, 지읒, 치읒 중에서 맞는 획수를 찾아가지고 글자를 찾아서 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음영오행으로서는 화가 기신이잖아요. 아까 화가 너무 많아서.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오행을 적용하면 되고, 마지막으로 자원오행이에요. 자원오행은 우리 어른들이 성명학이 체계가 안 잡혔을 적에 적용하는 오행이죠. 그런데 자원오행은 이 부수오행이라고 해서 부수가 거의가 오행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삼수변이면 거의가 수고, 다음에 세금변이면 다 부고, 부수록변도 금이고, 뭐 이렇습니다. 불화변은 다 화고 거의가 이래요. 그리고 흑토변은 다 토고 거의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자원오행은 이루어지는데 이게 절대적은 아니더라. 그래서 자원오행은 거기에 뽑아놓은 대로만 적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뽑아놓은 대로. 모든 오행을 그러니까 이 성명학에서 제가 그 장명대전을 만들어 드린 그 사전을 만들어 진 것을 드리는 이유가 편의를 위해서예요. 일일이 옥편 찾고 못 찾고 할 필요 없이 거기서 숫자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획수도 거기 다 계산해 놨고 그 다음에 수료오행, 자원오행, 음영오행도 다 뽑아놨어요. 거기. 근데 그대로 활용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길격색임이라고 해서 제가 하얀 거 별지로 해드린 거 있죠. 그거는 뭔 얘기냐면 우리나라 성씨별로 가운데 자는 먼자를 넣으면 좋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대로만 꼭지역수를 맞추면 이 수료오행은 그냥 맞아요. 그대로 맞추면. 그냥 맞습니다. 그리고 오행의 배합에 있어서는 상생지리를 취해라. 상생지리라는 것은 기운을 빼도 상생으로 빼고 다음에 보호해줘도 상생으로 보호해주라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토를 도와주고 싶으면은 가운데 화, 목 이렇게 해서 목생화, 화생토 이게 상생지리죠. 또 토의 기운을 빼주고 싶으면 금수 그러면 토생금, 금생수 이런 걸 웬만하면 취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도 불가피했을 경우에 토를 넣어야 되는데 화가 13 회기면은 13, 14회에다가는 토를 넣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5를 넣으면 19가 되고 6을 넣으면 16이 되고 6을 넣으면 10이 되고 이런 되면은 흉수가 나오기 때문에 넣을 수가 없다. 그래서 화를 2개 넣든가 목을 2개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 장명대전에요. 네. 여기 보면은 핵수오행하고 자원오행이 표에 나와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보니까 똑같이 그 오행이 딱 맞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수 이렇게 맞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이제 안 맞는 것도 보니까 있어요. 그럼 둘 중에 다 다르죠. 아니, 그렇게 세 개를 다 참고해야 된다는 얘기. 네. 세 개를.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오행 배가지고 성명을 맞추고 수료오행 숫자 맞추고 네. 자원오행 맞추고 음영오행 맞추고 하는데 이제 음영오행 4개에 맞추는 거가 수료오행 우선이고 음영오행이라고 해요. 그러면 음영오행, 수료오행을 꼭 맞춰야 되는데 특히 수료오행을 꼭 맞춰줘야 돼요. 안 맞춰주면 어떨까 하면요. 이름 제주면 인터넷에가 딱딱 검색해. 잘못진 이름 그대로 나와요. 수료 안 맞춰주면. 그래서 반드시 맞춰줘야 돼요.